네, 로또 시뮬레이터로 간단히 판매점 3개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 제너레이트 풀 할 때 이 풀 카운트 전체 풀 카운트를 100만으로 주고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네, 100만 개 돌리면 이렇게 샵 리스트 먼저 출력하고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 풀을 지금 한창 하고 있죠. 풀이 끝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37초가 7초라는 꽤 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1등 1등부터 1등 2명 나왔네요. 2등 그리고 3등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1등이 1등이 2명, 2등이 1명, 3등 154명, 4등 6,897명, 5등이 11만 명, 총 549만 개의 슬롯이 만들어져서 이게 얼마죠? 여기다 1000을 곱하면 이게 얼마지? 9천만 원. 54억 9천만 원인데 조금 숫자를 키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불만이 뭐냐면 이 137.41초라는 풀 제너레이션 시간이거든요. 137초가 2분이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턴을 여러 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한 세월 걸리겠죠. 그래서 좀 불만이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시간을 타이머를 둔 건데 그 위너를 뽑아오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8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 파퓰레이션을 이 풀을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풀이라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뭘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실험을 나름 해봤어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샵아이디를 할 때 랜덤 초이스 함수를 써서 랜덤을 쓰고요. 그리고 오토 카운트는 이제 지금은 이제 풀 제너레이션 할 때 오토만 사용하게 되는데 오토 카운트, 그러니까 몇 줄을 살 거냐, 슬롯 개수가 몇 개로 할 거냐를 결정할 때도 랜덤에 랜드 인트를 써가지고 정수를 하나 반환하게 돼 있는데, 이것들 이제 다 하나씩 바꿔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큰 차이를 못 느꼈고요. 결국은 이제 잡아먹는 시간은 풀 제너레이터에서 add 풀 오토, 여기에서 이제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헬퍼에 보면 이 풀 제너레이터에 add 풀 오토, 여기에서 일단 가장 많이 잡아먹는 시간이 아마도 오토 카운트만큼 셔플된 리스트를 얻어와서 그걸 이제 슬롯을 만드는 부분, 슬롯을 만들어 가지고 각 슬롯을 이제 슬롯 리스트에 애드를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슬롯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게 슬롯이라는 게 지금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애드 풀에서는 풀을 만들어서 이제 풀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데, 풀에서는 이 슬롯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슬롯 리스트가 이제 말 그대로 슬롯에 대한 리스트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슬롯 클래스가 메모리를 잡아먹고 여기 뭐 캘크 위너나 이런 것들 이제 코딩돼 있어서 그런 좀 불필요한 낭비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어서 슬롯을 아예 슬롯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 풀2를 만들어 봤어요. 풀2를 만들어서 슬롯에 있는 이 슬롯에 있는 퍼스트 넘즈랑 보너스 넘을 그냥 슬롯 리스트에다가 구분하지 않고 그냥 7개 숫자를 저장하게끔 그렇게 하고, 칼크 위너도 이제 가져와 가지고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건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add 오토 풀에 여기를 이제 풀2로 바꿔서 해봤는데요. 여기 주석가 있는 부분이라 요것도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험을 이제 해봤냐면요. 테스트 시뮬레이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테스트 셔플 리스트라는 클래스에다가 저 이제 셔플하는 부분만 따로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테스트 셔플 리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랜덤 제너레이트 셔플 리스트를 사용하는 걸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46개의 덱 리스트에서 셔플된 46개를 받는 거 말고 샘플 랜덤.샘플 함수를 사용해서 덱 리스트에서 7개만 샘플링하는 방법도 이제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샘플 리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샘플 리스트를 한번 사용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확실히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6분의 1 가까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셔플 리스트 대신에 샘플 리스트를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풀 제너레이터에 이 부분 컴바인 부분과 여기도 다시 볼게요. 샘플 리스트로 바꾸고 지금 이제 오토를 하고 있죠. 오토만 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변경을 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아까 130초였는데 49초로 많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네요. 6분의 1까지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네, 저걸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등이 이제 실제 로또는 좀 더 많이 당첨이 되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음, 이 그러니까 얘를 좀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너레이트 풀 할 때 이 맥스 슬롯 넘버 이 부분인데 맥스 슬롯 넘버가 지금은 1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는 10개보다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5줄을 많이 사시죠. 그래서 앞부분이 좀 많이 걸리게끔 이 오토 오토 카운트를 할 때 이 랜드 인트를 유니폼하게 이렇게 그냥 1에서 10까지 뽑는 게 아니라 1에서 100까지 뽑고 주로 이제 5에 많이 쏠리게끔 그렇게 랜덤이 선택되게끔 해야 되는 이제 수정 부분이 이제 생겼죠. 그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고요.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 제너레이션 해서 로또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까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첨금 분배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키피디아 좀 참조해서 보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일단 절반은 기부를 하고요. 모금의 기금액에. 그리고 그 절반에서 4등이랑 5등 당첨금을 모두 뺍니다. 그 남은 금액에서 75%는 1등, 그리고 12.5%는 2등, 또 12.5%는 3등이 나눠 갖는 겁니다. 거기서 각각의 1등 당첨자와 2등 당첨자, 3등 당첨자의 수를 나눠야 되겠죠. 지금 뭐 2월 되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디스트리뷰트 어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그 지금 결과 출력하는 위너 출력하는 부분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어, 1등 당첨자의 숫자, 2등 당첨자의 숫자, 이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위너 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리턴을 했었고 그 위너 리스트에 위너가 담겨 있는데 위너 각각에 보면 스코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퍼스트냐, 세컨드냐, 서드냐, 폴스냐, 피프스냐에 따라서 1, 2, 3, 4, 5등이 나눠지는데 그러면 이제 위너 리스트에 뭐 한 뭐 몇십만 개가 있다라고 하면 5등이 제일 많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피프스가 제일 많을 거고 퍼스트가 제일 적을 건데 그럼 거기에서 나온 딕셔너리에 나온 그 스코어 부분을 그 밸류 값들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개수를 세야 됩니다. 그 개수를 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 각각의 그 그 딕셔너리에서 스코어 부분만 따로 뽑아가지고 별도의 이제 어, 리스트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카운터라는 컬렉션을 이제 사용해서 카운터 컬렉션에서 그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 그러니까 리스트에 뭐 퍼스트나 세컨드, 서드, 폴스, 피프스가 이렇게 문자열로 쭉 들어가 있겠죠. 몇십만 개. 그러면 카운터 컬렉션은 거기에서 원소들별로 카운팅을 되게 빨리 해줘요. 그래서 제가 from collections에서 import counter라고 해가지고 추가를 해놨습니다. 카운터 컬렉션 되게 유용하게 쓰이니까 또 쓰실 일 있으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회가 끝나면은 레코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회별 당첨자의 수와 당첨 금액, 그리고 뭐 판매 총량, 그리고 뭐 기부 액수, 이 정도를 지금 출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그 프로그램 변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수정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 지금 방금 추가가 되었고요. 네. 막상 이제 출력을 해보니까 당첨금 분배 로직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턴을 기록하는 부분이 잘못돼서 뭐 이니셜라이즈 턴 부분이랑 뭐 이니셜라이즈 함수랑 지금 뭐 중복된 부분들 제거를 했고요. 네, 시뮬레이션 계속 이제 돌리고 있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몇 개죠? 몇 개를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첨 금액이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음, 그러니까 그 아까 처음에 말한 부분이 맞았어요. 사실 맞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냐면 그 어, 그 남은 금액 그 빼는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남은 금액에서 이렇게 계속 4등과 5등을 빼고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출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TPQM이라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잡을 프로그레스 바를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약간 시뮬레이션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추가하고 있고요. 뭐 자잘한 부분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를 거듭할 수 있도록 턴 카운트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회를 반복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완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TQDM에서 프로그레스 바 진행되고 있으니까 약간 더 시뮬레이션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회가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완성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로또가 한 회에 거의 8천만 개, 7천만에서 8천만 개 정도 판매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800억 뭐 이렇게 판매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아마 이렇게 돌려보니까 제가 이제 천만 풀 카운트 천만으로 해가지고 돌려봤을 때 메모리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20기가 가까이 소모가 됐었는데 이래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좀 조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을까? 슬롯일까? 풀일까? 풀은 슬롯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슬롯에서 많이 잡아먹을까 싶어서 또 이제 어, 슬롯을 안 쓰는 방향으로도 또 코딩을 한번 해봤고요. 이래저래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롯을 빼고 슬롯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하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의 메모리 감소는 있었는데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글링 하면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게 뭐 실제로 이제 그 사이즈들 재보고 막 이러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뭐 당장 이제 답이 안 떠올라서 지금 풀2를 만든 거는 방금 말한 슬롯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험을 해본 게 그 랜덤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테스트 셔플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배열만, 그러니까 7개 로또 번호만 뭐 수천 개를 이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 메모리를 이제 측정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예, 천만 개를 생성을 하면은 거의 그냥 빼박 20기가 가까이 뭐 15기가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지금 뭐 검색도 하고 실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렇게 덱 리스트 47개만 가지고 메모리 사이즈를 측정을 해봤는데 예상보다 너무 크게 나와서 예, 이거를 해결할 수 없을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파이썬 리스트에 메모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그냥 뭐 C샵이나 자바처럼 그냥 거기 있는 배열이죠. C샵이나 자바는 배열의 요소 곱하기 뭐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하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상한 어레이라는 것도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이슈가 있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만들 때 72바이트를 먼저 기본으로 가집니다. 깡통 배열도 72바이트를 가지고요. 그리고 각 배열의 요소들이 그러니까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게 그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원시 타입이 아니라 그냥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포인터 8바이트를 무조건 차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포인터가 이제 가리키는 게 뭐 어떤 정수형을 가리키겠죠. 그게 또 이제 예, 4바이트니 8바이트니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도 뭐 저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참조하게 하면은 새로 생성할 때마다 그 포인터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게 원본 클래스에 대한 메모리는 작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실험해보고 또 읽어보니까 원래 프리미티브 타입은 특히 이제 정수형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강제로 생성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256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256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당이 되어 있고 걔를 이제 참조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더 소요 안 되고 포인터 메모리만 사용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검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안 되겠다. 이거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로 트릭이긴 한데 로또 당첨을 풀 제너레이션보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당첨 번호를 먼저 뽑아 놓고 풀 제너레이션을 뒤에 하면서 풀 제너레이션 하는 동시에 그 풀에 어떤 뭐 1, 2, 3, 4, 5등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위너 리스트에 이제 아무것도 안 넣게 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위너 리스트가 아니고 풀 리스트에 그 풀을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 당첨 번호만 들어있는 풀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사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풀 리스트에 넣을 필요도 없겠네요. 풀 리스트에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위너 리스트만 반환하면 되니까. 그래서 get 위너를 그냥 바로바로 하면서 위너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지금 계속 고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뭐 generate 풀 2, auto 풀, add 풀 auto 2, 풀 2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함수들을 이제 하나씩 다 추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main 2라고 이제 그 시뮬레이터 쪽에다 만들어가지고 기존 메인 함수랑 분리해서 좀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서 다시 메모리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보시면 증가를 안 하죠.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예 파일이 지저분하니까 2로, 그래서 로또 시뮬레이터 2 그리고 헬퍼 2로 이제 분리를 아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진짜로 풀 카운트를 뭐 1400만 이렇게 크게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로또 시뮬레이터 2와 헬퍼 2를 돌리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할래 그러면 그냥 기존 버전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완성된 로또 시뮬레이터를 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금 1400만 개 풀을 만들면 거의 대략 한 8천만 개 정도의 슬롯이 만들어지는데요. 8천만 개를 돌리는데 거의 각 회당 10분 이상이 소요되어서 10분에서 11분이 소요되어서 꽤 많은 시간이 이제 되다 보니까 녹화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이게 몇 분이죠? 110분 거의 2시간 가까이 됐네요. 2시간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거의 100배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턴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또 시뮬레이터를 완성을 했고요. 로또 시뮬레이터를 돌리고 나면 이 record.txt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record.txt 파일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어펜드가 돼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이렇게 10회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등 당첨자 수랑 그 각 개인별 당첨 금액, 그리고 전체 판매 개수랑, 그리고 이제 기부액,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로또 시뮬레이터에서 좀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 제너레이션 속도가 풀 카운트 1400만으로 했을 때 슬롯 개수가 8천만 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현실과 거의 비슷한 수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11분가량 걸려서 10회 수행하는 데 시간이 꽤 110분 넘게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10회 여러 회 한 통계치를 이제 출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샵이 3개밖에 없는 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판매점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샵 목록을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샵의 판매 수입이 이제 로또를 사게 되면 특히 1등 당첨자가 많은 데일수록 많이 수입이 날 텐데, 그 판매 수입을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턴이 끝날 때마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1, 2등 당첨자를 지금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샵 아이디로 출력되는 부분을 조금 약간 가시성 있게 출력해야 된다. 그리고 출력 내용들 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거는 이런 이제 수정 사항들을 수정하면서 이 지금 커맨드 라인으로 출력되는 것들을 약간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지도에 뿌린다던가, 그리고 수동 선택 기능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내가 로또를 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게임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또 이제 내용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